송영호 변호사입니다. 주말에 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꽤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희망적인 것은 작년보다는 합격자 수가 늘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은 올해보다는 내년 더 나은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힘을 내고 1년을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학생 분도 계실 거고요. 안타깝게 이번에 이제 실패를 하신 분도 이제 있을 겁니다. 재학생 분들이 이제 시험에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불안감이 가장 클 것이고, 이제 시험을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기 뭐 좌절감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분노감,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복잡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시험을 한번 더 보셔야 되는 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변호사님들도 아마 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법고시를 볼 때 늦은 나이에 이제 법학을 이제 시작을 했고 사법시험 공부를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제 동기들이 다 합격을 해서 연수원 마칠 때쯤 그때 사법시험 공부를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굉장히 저도 이제 불안감에 시달렸던 시기가 상당히 길었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입장에서 생각할 것은 과연 그렇게 이제 슬퍼할 시간이 있을까?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을 다루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뭐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유리한 쪽으로 이 시간을 좀 조절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뭐 1년, 2년, 10년 가는 것도 아니고요. 길어봐야 때 8개월입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은 이제 금방 지나갈 것이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1시간 하루라도 낭비할 시간이 줄어들어야 내년에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격률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재학생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고 이제 시험을 봄에 볼수록 합격률이 이제 그렇게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년에 시험에 하신 분들은 시험을 이제 보셔야 될 분들은 단기간 내에 재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 갖고 있던 리듬을 빨리 이제 회복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죠. 하지만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겨울방학 때부터 이 변호사 시험에 준비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4월 이쯤 되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재학생의 리듬을 맞춰가지고 그쪽 리듬을 타면서 8개월을 보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한만 하시고요. 주변에서 이제 친한 친구들이 술도 사주겠다, 이렇게 아마 약속 잡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모두 취소하십시오. 취소하시고 8개월 후에 사달라 이렇게 자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힘내시고요. 자, 오늘 제가 종합반 설명의 자료를 간단히 요약을 해서 좀 나눠 드렸습니다. 앞에 표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4가지 정도의 자료로 제가 꾸며놨는데요. 제가 이제 8개월 동안 진행할 강의의 전체적인 일정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이제 진행되는 기본 강의, 그러니까 사례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 첫 단추죠.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 계획표 어떻게 진행시키는 건지에 대해서 다뤄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이제 강의 선택하는데 참고를 삼으시라고 8회 올해 변시 나왔던 사례형 적중 분석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올해 적중률이 높았다고 해서 내년에 높으라는 법은 없고요. 계속 제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 후기를 2개를 실어놨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에서
비슷한 입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친구들이 어떻게 강의를 따라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좋은 성적으로 또 물론 다 합격을 한 친구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남다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넘겨보시면 설명의 자료 1번으로 해가지고 8개월 동안에 앞으로 진행될 정규 강의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진행될 추가 강의 전체적인 걸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강의가 이제 기본 강의, 즉 쟁점과 사례를 정리하는 강의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바로 정리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22회로 진행을 해서 민법하고 소송법, 쟁점과 사례에 관해서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그 단계의 강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강의고요.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하고 가족법이 5월이나 7월 중에 각각 4회, 6회로 해서 이제 개별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요. 민사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그 강의에 일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의만 따라오시면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정리가 될 것이고요. 민사집행법은 그 나머지 자료, 나머지 그 집행에 관한 부분들을 4회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날짜로는 3일 정도 해서 한 16시간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은 변호사 시험에서 요구되는 집행법에 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 한번 봐두시면 집행법에 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가족법은 총 6회 동안, 6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상속법하고 이제 친족법을 각각 3일씩 나눠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자, 가족법은 변호사 시험에서 3년 정도, 3, 4년 주기로 사례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상당히 적고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에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뤄보시면 제3법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거를 이제 가족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사회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6회로 잡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항상 모든 강의에는 제가 선택형 문제풀이를 같이, 그러니까 선택형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 점하고 두 번째는 내년에 이제 가족법에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을 다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더 늘렸습니다. 가족법에 관한 그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신규,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예상되는 문제 예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새로 문제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강의 교재로 삼고 있는 사례 연습 2 같은 데 보시면은 가족법과 관련해서 완전 새로운 문제를 한 10몇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요. 아마 만들어 놓은 문제에 대부분 포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6일을 더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7월 달 들어서도 이제 15회로 잡아가지고 민사 기록형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요건사실론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기출문제, 올해 8레벨시까지 문제 분석을 할 것입니다. 기록형 연습 1이라는 책으로 이제 월요일날 이제 2판이 나오는데요. 학생들이 이 강의는 제가 작년에 처음 진행을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책도 쓰고 강의하면서 느꼈던 거는 상당히 기록형 문제가 수준이 높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쉽게 적응을 못한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작년에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그 경험이라든가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록형 강의 굉장히 좋은 강의를 제가 제공해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형 강의는 제가 작년에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것입니다. 학생들이 일단 오해를 하는 것이 기록형 강의하고 사례형 강의를 구별을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저한테 다가왔던 느낌입니다. 학교 그 변호사 시험에서 기록형 시험을 사례형과 달리 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정제된 상태에서 모든 법률 관계를 다 건드려서 일정한 결과를 내는 과정이죠. 실무상으로 따지면은 마치 기업에서 자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의견서를 쓰는 그런 식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형은 상당히 성격이 다르죠. 제시되는 것도 어떤 사실관계가 제시되는 게 아니고 로데이터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의뢰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했던 그 소장을 쓰는 것의 변형인데요. 가장 실무적인 성격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변형된, 상당히 변형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상대방의 예상 가능한 항변 같은 걸 다 반영해서 전부 승소할 수 있는 소장을 쓰라라는 식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요건사실론이라는 것이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서 보통 그걸 가지고서 강의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가지고서 보통은 다 교재를 별도로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사법연수원 그 교재가 가장 그 모태가 되는 교재가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사실론 그 연수원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서 교재를 썼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연수원 교재하고 변호사 시험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굉장히 달라가지고 연수원 교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죠. 항변과 재항변, 재재항변. 판사는 그런 순서대로 판결문을 쓸 때 판단을 하고 써주면 되지만 변호사 시험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변형을 해서 소장을 쓰는데 반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기록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쪽에 포인트가 있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데 이제 많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형과 구별된 것이 무엇이고, 기록형에서 분량, 시간이 가장 이제 모자란 단도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맞게끔 이거를 분석해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쓰는 방법, 시간을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줄이고 어떤 부분은 또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강조를 해드릴 것이, 이런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심판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로마자 2번으로 해서 개별 추가 강의해서 두 번째 민사법 기록형 예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록형 강의가 이 학원의 일정상 이제 7월 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7월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갔죠. 6월쯤 한번 보고 하고 나면 또 다른 과목들도 해야 되고, 그럼 기록형이 너무 늦다는 그런 그 인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7월부터 뭐 사실상 기록형 공부를 새로 하는 친구들은 없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기록형에서 갖고 있는 어떤 특성, 공부 방법론, 내가 어떤 쪽에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이거를 예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그 본 강의가 진행되기 그 전에 예비적인 단계에서 한 4일이나 5일 정도를 들여가지고 기록형을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초점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강의를 별도로 한번 마련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거이기 때문에 추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형 강의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8월 12일부터 이제 18회에 거쳐가지고 이제 스킬업이라고 그래서 이른바 그 진도본 모의고사 문제가 그 이제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6월 진모가 이제 여름 법전 모의고사가 끝나고 이제 8월 모의고사를 이제 보고 막 그쯤 시기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좌절을 하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야 비로소 변호사 시험이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실전적인 감각을 그때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에 이제 부응해가지고 실제 답안을 써보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한번 받아보고 어드바이스를 듣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 스킬업 이쪽 단계 되게 되면 기출문제가 워낙 이번에 지금 변호사 시험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잘 분석을 하더라도 변호사 시험 합격하는데 거의 시장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 진도별 모의고사 파트에서는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올 6월까지 나온 판례 같은 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신규 문제에서 한 20% 내지 한 30%를 반영을 해서 7대3 정도 비율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최신 판례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한번 써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게 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상담도 하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보다는 이 진도별 모의고사가 되게 되면 훨씬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시간이 아마 많아질 것입니다. 자, 파이널 강의입니다. 자, 10월 28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총 12회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파이널 강의는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처음 진행을 했고요. 처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뭐 우왕좌왕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좀 자리를 잡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파이널 강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설명의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5페이지 이하부터 해서 설명의 자료 3번 하고 그 다음에 4번 해서 올해 그 사례형 문제에서 파이널 강의와 연결시켜서 어느 정도의 적중이 됐는지, 그 다음에 수강을 한 학생들의 그 내용을 참고할 차원에서 제가 실어놨는데요. 이 파이널 강의는 기존에 뭐 어떤 강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이거는 전혀 일체 제가 참고를 하지는 않았고, 파이널 강의를 할 때 제 생각은 어떤 컨셉이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시험을 이제 한 2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저도 이제 애들이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어리지만 조금 있으면 이런 쪽에 대해 관심을 가질 거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 애들이 지금 2달 정도 시험이 앞둔 상태에서 나한테 민법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자료를 정리해 줄까? 그런 컨셉으로 한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상당히 많다. 작년에 제가 적용해둔 자료가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성과는 상당히 좋았다는 것이죠. 14문제 중에서 11문제가 거의 똑같이 문제가 나왔고요. 1번 문제 같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문제가 30점 배점이 됐는데요. 모의고사 변시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작년 파이널 할 때 제가 그 사례 연습 2에도 문제가 실려 있는데,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자, 거의 문제가 거의 똑같다 할 정도로 나왔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굉장히 적중했다, 이걸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항상 이 파이널 강의의 어떤 성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민사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저도 어렵게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과목이지만, 열심히 일정하게 커리큘럼을 따라오고 일정한 시간이 돼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기출문제하고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파이널 강의라는 것이 이제 12일 동안에 민법하고 민사소송법, 집행법, 그 다음에 가족법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오기가 쉽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학원 일정은 이 파이널 강의를 따라오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파이널이 갖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강의에 관해서 그 전에 단계를 잘 밟아서 이 단계까지 잘 따라오게 된다면 적어도 민사법에서 실패를 해서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이널 강의하면서 작년에 거의 이제 10월 달에 800페이지 자료를 제가 나눠드리니까 학생들이 강의는 좋다고 하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막판에 강의가 끝나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변호사님 이 강의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내가 얼마나 편했겠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저는 요약 자료 같은 것들을 책으로 내는 걸 굉장히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피하는 쪽인데, 그 말을 듣고 충분히 이제 수긍이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1월에 그 쟁점 노트라는 책을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앞으로 쟁점 노트하고 사례 연습 2는 제 강의에, 모든 강의에 기본 교재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쓰일 것입니다. 그 자료가 이제 그 쟁점 노트라는 것이 바로 이제 파이널 강의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조금 보강을 하는 것이죠. 1월 달에 이제 냈고, 그걸 가지고서 올 겨울에 기본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수강생들한테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고요. 상당히 그 학생들이 일정한 그 강의 정리하고 핵심적인 정리하는데 효율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널 강의는, 올해 진행되는 강의는 작년과 같이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건 아니고요. 이제 기본 데이터는 이미 이제 4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강의 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파이널 강의는 그야말로 당장 이제 구회 변시에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20문제에서 한 150문제만 뽑아가지고 그런 쟁점하고 사례를 다 합친 것이죠. 정리만 한다면, 그걸 잘 통과한다면 변호사 시험 굉장히 좋은 성적을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파이널 강의는 훨씬 더 컴팩트한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큰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민사 사례 연습 1 사판에 관한 그 개별 추가 강의 이렇게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월요일 날부터 이제 진행되는 강의는 기본 교재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례 연습 2 즉 쟁점별로 정리된 그 교재를 가지고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첫 강의를 그러니까 지금 4월에 다음 주에 진행되는 그 강의를 작년에는 뭐 쟁점 노트라는 책도 없었고 사례 연습 2도 없었고 첫 강의부터 이 사례 연습 1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 바로 사례를 푸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이제 시험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인데 1월 달에 시험 보고 한 4개월 쉬고 돌아왔는데 이제 기출 문제 해가지고 이제 민법, 민사소송법, 집행법 왔다 갔다 하니까 학생들이 따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올해는 첫 강의 자체는 쟁점 노트하고 사례 연습 2를 가지고서 쟁점별로 차근차근 정리하는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 진행했던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이 과정이 정규 과정에서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시험이라는 게 쟁점별로 차근차근 나오는 게 아니고 민법과 소송법과 집행법이 막 섞여가지고 그 13문제, 14문제를 이제 그 시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진도벌 법조인 모의고사 3회의 그 경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연수 1 사판을 가지고서 실제로 기출 문제를 일정한 시간 내에 풀어보는 이거를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강의는 다음 주 시작하는 강의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다음 주 강의는 쟁점과 그 사례를 차근차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사례 연수 1 강의는 그야말로 문제 위주로 풀면서 쟁점을 같이 따라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이고 시간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분석을 할 때 어떤 점에 이제 주목을 해가지고 그 문제의 논점이나 이걸 잡아내는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 상당히 이제 강조가 되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그런 강의를 한 20회 정도 진행을 할 텐데요. 20회 하면 상당히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모의고사하고 변호사 시험 총 한 30회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회라고 하더라도 하루당 1.5회 정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진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본 강의를 잘 따라오고 한다면 계속 연속성 상에 있고 기본 강의하면서 풀었던 문제들이 또 반복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해볼 만한 것들이 복습의 측면도 있고 답안을 써본다는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강의도 공동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년에 앞으로 남은 8개월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료 두 번째로 해서 당장 이제 첫 출발이 자, 4월달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딱 22회 한 달입니다. 한 달의 기간을 이제 어떻게 보낼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8개월 중에 한 달이라는 거 민사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물론 민법만 하는 것도 아니고 형법도 해야 되고 형사법도 해야 되고 뭐 헌법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이제 놓쳐버리게 되면 민법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에 들어가는 그 커리큘럼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은 어떤 기본적인 쟁점이라든가 이걸 차근차근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자, 강의 요약을 한번 보시면 이제 목표는 쟁점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쟁점에 차근차근 그러니까 민법 총칙부터 해가지고 물권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까지 차근차근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시험 보기 직전 최고 단계에 근접할 수 있는 그걸 최고 빨리 단기간 내에 근접하기 위한 그걸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시 한번 시험을 봐야 되는 분들은 지금 재학생의 리듬을 빨리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재학생의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그 리듬이 벌써 겨울방학 때부터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보다는 아는 것은 적을지 모르지만 치고 나가는 추진력은 훨씬 강해요. 본 궤도에 이미 들어간 상태고요. 여러분들은 잠시 거기에 빠져 이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궤도를 빨리 끌어와서 그 궤도가 같이 돌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경험도 있고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한번 다시 보게 되면 빨리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한번 시험을 봐봤기 때문에 기록형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사례 이렇게 해보고 자 내가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직접 풀어보니까 현실과 그 다음에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게 다르더라. 내가 뭐가 약점이 있었고
다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것들은 재학생들은 못하죠. 재학생들은 여러분들이 했던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봐야 그걸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장점과 단점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해야 될 거는 리듬을 빨리 회복을 하는 것.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술자리, 위로주 사는 자리 그거 8개월 미루십시오. 술자리 한두 번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리듬 깨집니다. 그럼 하루 내일 하지 되면 일주일 지나 버리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일단은 리듬을 빨리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교재는 기본 법리를 정리하는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쟁점 노트를 가지고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보완 자료를 약간 제공을 해 드릴 것입니다. 내일 월요일날 강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아까 쟁점 노트에 관한 설명은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자, 올 7월경쯤 되게 되면, 자, 작년에 이제 법무부에서 판례를 그 전에 6월까지 발간된 것들만 선고된 것들만 이제 시험 문제 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이나 8월 정도 되게 되면 판례는 이제 다 확정이 되죠. 추록으로 해서 7월이나 8월경쯤에 올해 그 상반기 판례를 정리한 자료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쟁점 노트에다가 추가를 해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사례 정리는 사례 연습 2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그 판례 변시하고 작년에 그 법전형 모의고사 를 이제 추록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사례 연습 2는 작년 10월에 그 화요일 강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나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구입을 했고 실제로 그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사례 연습 2에 실려 있는 문제들은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민법 총칙 같은데 지금 기출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서 낸 부분들, 가족법 같은 경우.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 엄청나게 이제 절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례 연습 2와 그다음에 추록을 가지고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이번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강의 때 여기서 나와 있는 주요 문제는 전부 다 풀어볼 것입니다. 가족법을 제외하고요. 민법과 재산법과 그다음에 민사소송법 그다음에 집행법의 중요한 문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2019년 10월경에 이제 파이널 강의를 진행할 때쯤 되게 되면 6월, 8월, 10월 진도별 모의고사를 정리한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상반기 판례 중에서 제가 사례 연수 2에도 신규 문제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만들어 가지고 추록의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쟁점 노트와 사례 연습 2를 가지고서 계속 1년을 이제 우려먹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거기에 차근차근 자료 몇 가지만 추가를 해서 하다 보면 다른 자료 혹은 다른 교재를 보는 없이 반복 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이제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파이널 강의하고 시험 보기 전에 보게 되면 이 기본 교재를 한 7, 8번, 많게는 한 10번 가까이 돌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쟁점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기록형 연습의 심판에 이번 거의 뭐 책을 새로 쓰다시피 썼는데요. 쟁점 노트와 기록형, 그 다음에 사례 이런 내용들이 서로 호환성이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그러니까 법리로서 정리했던 것을 사례로 확인을 하고 그것이 기록형에서 다시 확인하고 연결성이 계속 있으면서 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분야로 공부를 할 때 새롭게 뭐 공부를 한다는 그 느낌보다는 내가 기존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런 측면이 훨씬 강화가 돼서 반복 학습 그다음에 심리적인 안정감 훨씬 이제 클 것이고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교재나 강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정은 22회고요. 민법은 15회고 민사소송법은 7회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밑에 정리를 해놨고요. 그 3페이지 보시면은 강의 일정과 관련해서 민법에 관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사소송법의 부분만 좀 발췌를 해서 일주일 그러니까 7일 동안 민사소송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 왼쪽에는 민사 쟁점 노트에서 나와 있는 주요 쟁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에 대해서 사례를 이제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민사소송법은 이 정도만 공부를 하고 나시면은 변호사 시험은 아무 문제 없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자, 기출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관계 굉장히 많죠. 이거를 다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 저희가 추려놓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서 풀어보게 되면 열심히 하다 오시면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면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민법도 이렇게 유사하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회하고 7회다 보니까 민사소송법은 큰 문제가 없는데 민법 15회에 정리하는 건 상당히 이제 어렵죠. 그래서 그 진도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세심하게 다시 세팅을 하고 있고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15회에 재산법을 끝내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7회를 해서 목표는 여러분들이 올해 1월 시험 보기 그 단계에 한 80% 이상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진모 때 상당한 성과를 내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정한 이상의 점수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절대 이거를 재학생들은 6월 모의고사 한번 봐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절대 다시 시험 보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6월 진모 때부터 모든 어떤 그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선택형 문제가 이제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선택형 강의는 제가 작년까지는 거의 책만 냈고 강의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올해 그 겨울방학 때 그 선택형 강의를 진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강의하는데 애로점이 많았고요. 진도 맞추는데 엄청나게 애먹었습니다. 하루에 거의 한 100페이지 정도 진행을 해야 겨우 지금 지출문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진도를 이제 맞출 수 있었습니다. 민법 같은 데 보니까 1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민사소송법도 한 400~500페이지 정도 되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가 벌써 한 1500페이지가 쌓여 있죠. 자, 올해 3회 그 모의고사까지 추가하게 되게 되면 이제 한 150문제가 더 추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도 작년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가 막판에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선택형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학생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형 이번 강의는 월요일부터 쟁점과 사례를 정리하는 강의지만 선택형도 병행을 해야 되겠다. 매일 한 30문제 이상을 그 진도별 맞춰가지고 30문제에서 한 40문제 정도를 그 중에 모든 문제 지금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는 선택형 문제를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매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3, 4주 정도 이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선택형 문제도 실질적으로 한 70%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선택형과 사례와 쟁점이 일단 한 달 내로 어떻게든 한번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심적인 안정감을 찾고 궤도를 올리는 것. 자, 계속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이니까 시간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이 늘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이 정도가 제가 앞으로 제가 진행시킬 강의에 관한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구체적인 일정에 관한 것들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설명의 자료고 3번, 4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서 한번 심심풀이 삼아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현장 강의에서 여러분들 뵀으면 좋겠고, 일단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이 달린 문제죠, 여러분들한테는. 물론 이제 변호사가 되시고 나면은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훌륭하게 실수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발걸음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한 8개월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이 자리가 아니라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강의 소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